윤석열 전 총장의 최근 행보 저희가 묶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사람들 때문에 무조건. 앉아주세요. 아니 앞으로 걸어오세요. 걸어오십시오. 저기다 앉아. 다 조용히 해주세요. 밖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앞에 앉아요. 세미나 와이러스. 가시죠. 저 입구까지.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가 행사장이고요. 여기가 입구랑 입구예요. 온도 체크를 해야 돼요. 무당과 그 가족의 그 삶은 엄혹한 이 망국의 상황에서 정말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나라가 어떠한 인물을 배출하느냐와 함께 또 어떠한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의해 그 존재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도 제가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뭐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피해 준 적 없다 말씀하신 건 어떻게 입장이 그대로입니까? 자 응원합니다. 윤석열 화이팅. 오늘 행보 사실상 대권 행보라고 봐도 될까요, 팀장님? 침묵이 너무 길어서 일부에서는 너무 간을 보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이름 맞지 맙시다. 기자님들 좀 적당히 합시다.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 토론회 때마다 나왔던 주제인데 네. 조금 전에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마 고발장이 접수돼서 절차적으로 네. 수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라는 거는 거꾸로 윤석열 총장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공수처의 원래 도입 취지에 있어가지고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 직권남용에 대해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번에 공수처가 그런 능력이 있음을 또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오히려 긴장하고 있는 쪽은 공수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희가 자료화면에서 그 공개 행보를 처음 시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중 정치인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은 대중과 접촉을 늘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행보가 처음에 미숙해 보일 수 있어도 계속 일찍 사람들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어제 모습을 보면은 언론의 취재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까지 본인이 검찰 공무원으로서 받았던 그런 법조 취재와는 다른
어떤 국민의 관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질문을 대신해주는 정치부 취재는 또 처음일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일찍 경험하면 좋다. 저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행보로 평가합니다. 검사는 사건 마치고 네. 수사 마무리하고 공식 브리핑 말고는 기자들하고 저렇게 일문일답 한 적이 그렇죠. 별로 없죠.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사건 관련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했던 이야기가 상당히 토론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전문가의 관점에서 식견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그 사안까지 판단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네. 만약에 뭐 장모도 어쨌든 가족의 일원이니까 그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으로 뭐 그분의 무죄를 믿는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과 들여다봤더니 10원 한 장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안을 들여다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검찰 지금 현재 검찰 조직에서 내린 판단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 중에 으뜸이었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만약 검사적 식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법리 판단을 한 것이라면은 나중에 가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둘 중 하나는 지는 것이고 하나는 이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굳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중 정치를 하고 싶은 윤석열 총장이라면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당시 10원 발언 같은 경우에는 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윤석열 총장이 그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원하는 과정 중에서 정진석 의원이 오늘 공개적으로 그렇죠. 사과했다고. 예, 오늘 정진석 의원께서 전달 과정에 예. 와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래서 예상했던 것처럼 역시 이것은 와전이나 왜곡에 가까운 것이지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그 일을 깊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리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된 것이. 예.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 빠른 시일 안에 만난다, 입당을 권유한다.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기다릴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대선 주자로 뛸 수 있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2017년 대선 때도 반기문 총장이 사실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을 때 그때 사실 뭐 바른정당도 있고 자유한국당도 있었지만은 이런 소통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그 아주 편협한 어떤 인재풀 속에서 뭐 잘못된 조언을 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국 시기라는 걸 늦추시다가 아까 말했던 대중과의 접점을 늘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그래서 조기에 논란 몇 가지 때문에 급격하게 좀 그 지지세가 꺾였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도 결국에는 정당들과 정당 인사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도 그 안에서 뭐 만약에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답은 안 하시네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만남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요. 예. 저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예. 제가 예를 들어 특정 주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이 옳으냐, 아니면은 뭐 중간에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부탁을 드리느냐, 아니면 뭐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오느냐 이런 형식상의 사소한 문제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뭐 저는 당연히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정당 대표가 만약 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